안녕하십니까. 꿀탱크TV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신라의 건국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오늘 서울 광화문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역사 교과서를 놓고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민사관을 청산하라, 대 과학적 역사학을 지켜라. 이 싸움은 10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910년 일제는 한반도를 점령하며 역사책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국가를 세울 능력이 없었다. 고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겨우 문명화되었다. 신라 건국? 그건 신화일 뿐이다. 광복 80년. 그런데 이 말들은 아직도 우리 교과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2002년 경주의 한 소나무 숲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신화라고 부른 그것 진짜였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묻습니다. 왜 누군가는 그토록 우리 역사를 지우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그 답은 2000년 전 한 우물가에서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화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 따라서 신라의 실제 건국 시기는 기원전 57년이 아니라 훨씬 늦다. 한국은 자생적으로 국가를 세울 능력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정치적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인에게 너희는 원래 못난 민족이었다는 열등감을 주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논리가 광복 후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학자들조차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식민사관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겠지만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002년 이전까지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 의견은 이랬습니다. 신라의 실제 건국은 기원전 57년이 아니라 서기 2세기 중후반이다. 박혁거세는 실존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2002년 경주 나정 발굴이 이 모든 것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수 공사였습니다. 나정 비각을 두른 돌담이 무너져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관감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거대한 기단석, 40여 개의 주춧돌, 한 변이 8m, 전체 면적이 90평에 달하는 팔각 건물터, 그리고 그 건물터에서 결정적인 유물이 나왔습니다. 의봉 4년이라고 새겨진 기와 의봉은 당나라 고종의 연호로 의봉 4년은 679년입니다. 통일신라 문무왕 19년.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은 삼국 통일 후 왕궁을 포함한 수도의 수리와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나정에서 출토된 의봉 4년 기와는 바로 그 시기 문무왕이 나정 신궁을 재건축했음을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팔각 건물 아래 더 깊은 층에서 우물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 기둥 자리에서 두형토기 파편이 출토되었습니다. 두형토기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후 시기까지 사용되던 제사용 그릇입니다. 삼국사기를 펼쳐봤습니다. 남해왕 3년, 즉 기원 후 6년 기록. 시조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우물을 메울 때 섞어 넣은 수채 탄소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450년에서 550년 사이, 중심 연대는 500년. 삼국사기 소지왕 9년, 즉 487년 기록. 나흘에 신궁을 지었다. 또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세 번의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삼국사기가 신뢰할 만한 역사서라는 증거입니다. 100년 동안 학계를 지배해온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누구였을까? 신라 건국 신화를 다시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상징을 해독하며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상징 말입니다. 백마가 나타나 무릎을 꿇고 울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알이 있었다.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말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북방 유목 민족에게 말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경주 지역 기원전 1세기 무렵 고분에서는 청동기 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철제 마구가 대량으로 출토됩니다. 마구는 말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마 문화를 가진 새로운 집단이 경주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상징, 알입니다. 박처럼 생긴 큰 알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 재탄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부에서 온 존재. 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박혁거세가 하늘이 보낸 존재, 즉 범상한 인간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강조가 필요했을까요? 그가 경주의 토착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징, 우물입니다. 나정. 알이 발견된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고대인에게 우물은 단순한 물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정착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목민이 정착민이 되는 순간은 우물을 파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합니다. 대규모 유민이 한반도로 남하합니다. 그중 한 집단이 소백산맥을 넘어 경주 분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탈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교역할 정도의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그가 바로 박혁거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경주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정 발굴 가장 깊은 층에서 청동기 시대 집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주 일대의 거대한 고인돌들, 이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강력한 지배 계층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이들을 6촌장으로 기록합니다.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그들은 경주 분지를 산과 강으로 나뉜 6골짜기별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동안 이 땅에 뿌리내려 온 토박이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네에 강력한 무기를 가진 외국인 집단이 나타나 우리가 이제 여기 주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6촌장은 박혁거세를 스스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경주는 주변 소국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 건너 외의 침략이 빈번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50년부터 이미 외구의 침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제 무기와 청동 무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마 전술과 보병은 상대가 안 됩니다. 6촌장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박혁거세와 싸우느니 협력하는 게 낫다. 둘째, 더 중요한 혼인동맹이었습니다. 박혁거세에게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령입니다. 아령은 어디서 왔을까요? 삼국유사는 아령정이라는 우물에서 용의 왼쪽 갈비뼈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용은 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령이 물과 관련된 토착 세력 출신임을 상징합니다. 아령정은 나정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정 세력 박혁거세 외부 이주민과 아령정 세력 아령 토착민의 결합, 이것이 바로 신라 건국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었습니다. 487년 신라 소지왕이 나정에 신궁을 세웁니다. 그로부터 192년 뒤인 679년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이룬 직후 그 신궁을 거대한 팔각 건물로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라가 멸망하는 935년까지, 즉 256년 동안 모든 신라 왕들은 즉위하면 반드시 나정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조상 숭배였을까요? 아닙니다. 나정 제사는 왕이 되기 위한 필수 의식이었습니다. 그 제사 없이는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 왕들은 모두 박씨, 석씨, 김씨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17대 내물왕 이후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김씨 왕들도 나정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일까요? 박혁거세는 박씨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정이라는 상징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정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679년 문무왕은 왜 하필 그 시점에 나정을 재건축했을까요? 문무왕은 삼국 통일의 완성자입니다.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676년 당나라 군대까지 몰아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무왕 앞에는 더 큰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백제인, 고구려인, 신라인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서로 죽고 죽이던 사람들입니다. 백제 유민은 신라를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고구려 유민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신라 토착민은 갑자기 늘어난 외부인들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문무왕은 어떻게 이들을 통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박혁거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박혁거세는 누구였습니까? 외부에서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토착민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토착민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문무왕은 이것을 통일 신라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나정에 거대한 건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팔각 건물, 왜 팔각이었을까요? 팔은 동아시아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팔방, 모든 방향. 팔각 건물은 사방팔방 모든 사람을 품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출토된 기와에는 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탄생을 의미하는 글자 90여 점이나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혁거세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일 신라의 재탄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나정제사는 10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그것은 나정제사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확인의식이었습니다. 나정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박혁거세의 후계자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혁거세의 후계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박씨 집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외부인과 토착민이 만나 하나가 된 공동체,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을 선택한 공동체, 정복이 아닌 동맹으로 세워진 공동체. 나정은 그 공동체의 기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화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신화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하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박혁것의 신화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입부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일제는 박혁것의 신화를 부정하려 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신화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라는 것을. 박혁것의 신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인은 스스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집단이 자발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력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자신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다. 신라 건국은 훨씬 늦다. 박혁거세는 신화일 뿐이다. 그리고 이 독은 광복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적 역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2002년 나정 발굴은 단순히 유적 하나를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기원 후 6년에 시조묘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발굴 결과 기원 전후 시기에 두 형토기가 나왔습니다. 시기가 일치합니다. 삼국사기는 487년에 신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우물은 450년에서 550년 사이에 메워졌습니다. 시기가 일치합니다. 나정에서는 679년, 즉 의봉 4년 기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무왕이 삼국통일 직후 나정을 재건축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와 일치합니다. 세 번의 일치,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삼국사기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혁거세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알에서 태어났다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하지만 핵심 사실은 진실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경주에 새로운 정치체가 등장했습니다. 외부 이주민과 토착민의 동맹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1000년을 이어졌습니다. 땅이 증언했습니다. 당신들이 신화라고 부른 그것, 진짜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또다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세대로,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였던 적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라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름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공존의 조건이라는 것을. 외부인과 토착민, 박씨와 석씨와 김씨, 서로 다른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은 나정에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반복된 제사.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다 라는 약속의 반복이었습니다. 나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2000년 전 박혁거세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박혁거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북방에서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강력한 철기와 말을 가진 전사 집단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경주의 토착 세력과 싸우는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천년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지우려 했습니다. 신화라고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002년 나정 발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의심하지 마라.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충분히 강했고 충분히 현명했고 충분히 위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할 줄 알았다. 2000년 전 나정 우물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1000년을 이어졌습니다. 지금 땅속에서 깨어난 역사는 2025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약속 계속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을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작은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